그런 형태의 그 파손은 외부에서 폭발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그 자리에서 사수 부사수가 같이 한 번에 죽었다는 거는, 똑같은 병으로 세상 떴다는 거는 말이 안 맞는 얘기죠. 저절로 느려져요. 더 저절로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어디 갈까 생각해보면 증도. 천안함 한미가 인양됐습니다. 드러난 한미의 절단면은 침몰 당시의 충격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천안함의 침몰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천안함 한미가 서서히 올라옵니다. 바다에 가라앉은 지 20일 만입니다. 가려지기는 했지만 여기저기 뾰족하게 드러난 철판들은 그물을 뚫고 나올 기세입니다. 배의 윗부분과 프로펠러가 있는 꼬리 부분은 온전하게 남았습니다. 끌어올려진 천안함은 침몰의 원인을 밝혀내는 열쇠입니다. 그동안 제기됐던 침몰 원인 가능성이 하나씩 정리됐습니다. 내부 폭발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재 흔적은 없었으며 전선 피복 상태가 양호하고 선체의 손상 형태로 볼 때 내부 폭발에 의한 선체 절단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암초에 의한 좌초 가능성도 사실상 제외됐습니다. 침몰 지점에 해조 장애물이 없고 선저에 찍힌 흔적이 없어 좌초에 의한 선체 절단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선박의 노후화에 따른 피로 파괴의 가능성도 절단면의 모양 때문에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결국 남은 가능성은 외부 폭발에 의한 파괴뿐입니다. 그런 형태의 그 파손은 외부에서 폭발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천안함이 외부 충격을 받았다면 어뢰나 기뢰 둘 중 하나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미의 파손 상태는 어뢰일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절단면을 제외한 다른 모든 부분이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정 손상이 국부적인 손상이 아니라 상이 전체적으로 퍼지면서 이게 도동강이 났을 텐데 그런 형태가 아니다. 함체 중간 부분이 타격을 받은 것도 기뢰가 아니라는 반증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뢰가 음향 신관이라고 그러면 후미의 시끄러운 디젤 엔진과 스크류가 가장 시끄럽기 때문에 후미 쪽에서 터졌을 겁니다. 기뢰가 정확히 중앙에서 터질 가능성은 극히 낮아요. 한미의 절단면은 충격이 어디서 왔고 얼마나 센지를 말해줍니다. 왼쪽 아래 철판은 안쪽으로 휘었습니다. 오른편은 밖으로 구부러져 있습니다. 왼쪽으로 강한 충격이 들어왔고 그 힘이 오른쪽 철판까지 파손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갑판의 절단면은 위로 휘었고 기관실 천장 쪽 철판도 위로 솟구쳤습니다. 위쪽으로 강한 힘이 작용한 겁니다. 호주에서 어뢰로 격파 실험을 했던 군함의 절단면과 유사한 모습을 보입니다. 한미에서 연돌 부위가 떨어져 나간 것도 어뢰 충돌의 충격으로 해석됩니다. 사고 직후 관측된 지진파와 음파도 어뢰 공격의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천안함 침몰 사고가 일어난 날 백령도의 지진기에 감지된 지진 규모 1.5의 진동은 대규모의 폭발을 뒷받침하는 현상입니다. 대략 TNT 180kg이 터졌을 때의 위력인데 바닷물을 통과해 전달된 충격인 만큼 실제 폭발은 이보다 더 큰 것으로 여겨집니다. 수중에서 폭발이 이루어지게 될 때는 강력한 P파가 형성이 되고요. 약한 S파, 그리고 수중을 따라 전파되는 또 다른 강력한 지진파가 뒤따르게 됩니다. 여기에 사고 당일 포착된 6.575Hz의 음파는 어뢰의 가능성을 더 높여줍니다. 음파는 자연지진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폭발물이 터졌을 때 감지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위력을 보이는 외부 폭발 요인은 200kg급의 중어뢰로 압축됩니다. 그 지진 그게 제일 내가 보면 결정적이고 공학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연구소의 그 충격파 탐지된 거. 그거는 지금 그 TNT 베이스 200km로 나왔잖아요. 이거는 만약에 한다면은 TNT 베이스 1톤 이상의 지진파가 감지가 돼야 되는데. 어뢰라면 함체를 직접 가격하는 직격 어뢰의 가능성이 우선 거론됩니다. 정확도가 높은 데다 회전을 하며 빠르게 선체를 뚫고 지나가 이번과 같이 사선의 절단면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직접 충돌했을 경우 남아야 할 구멍이 한미 절단면에서 보이지 않고 화재의 흔적이 없다는 점이 의문입니다. 직격어뢰라는 걸 배에 직접 부딪혀서 터지거나 아니면 부딪히고 그 운동 에너지로 뚫고 들어가서 철판을 뚫고 들어가서 터졌다는 얘기죠. 근데 폭발 위치를 볼 때는 기관실인데 그러면 기관실 내부에 화염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직격 어뢰에 근접 자기장 센서를 부착해 배 밑에 수심에서 터지는 근접 신관 어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속에서 터진 폭발의 충격파가 선체까지 전달되는 이른바 버블제트의 효과로 함체를 두동강 냈다는 겁니다. 다만 이 경우엔 대개 수직으로 잘리게 마련이어서 비대칭으로 남은 절단면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버블 제트가 완전히 콜랩스, 버블이 이제 붕괴가 되면서 이렇게 돼서 이제 끊어지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되게 단면이 이렇게 좀 똑바로 나가거든요. 근데 지금 좌우선이 6m가 차이가 나는 비대칭 파괴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난해한 겁니다. 버블 제트라고 보기에는 좀. 버블 제트가 분출하는 물기둥이 목격되지 않은 점도 근접 신관 어뢰에 제기되는 의문입니다. 두 나라 두 명의 경계병이 비록 선수긴 하지만은 워치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전혀 물소리나 물벼락을 안 받았다. 이게 굉장히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어뢰였다면 천안함이 왜 사전에 감지하지 못했느냐는 점은 여전히 의혹입니다. 음향 탐지를 담당했던 하사는 어뢰의 기척이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에는 음탄기상 특별한 신호가 없었고 그때 당직자는 정상 근무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뢰를 실은 잠수함이 각종 감시 장비 체계를 뚫고 들어온 뒤 천안함을 격침하고 다시 아무런 흔적도 없이 그 감시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천안함은 이제 평택항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에 대한 정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어뢰나 기류라면 사고해역 주변 바닥에 파편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파편만 발견하면 어떤 무기인지 누구의 무기인지 가릴 수 있습니다. 금속은 금속마다 고유한 특성이 다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같은 철이라도 제철소의 어느 제철소냐에 따라서 또 어느 철광을 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미장 원소들의 그 특성이 다 달라요. 지문이 남는단 말이죠. 물론 거기에 조건은 비교할 나라들의 그 금속 파편 그 표본들이 레퍼런스를 위해서 비교를 위해서 표본들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런 정밀 조사를 위해 조사단에는 대학 교수 등 민간인 10명과 미국 전문가 7명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바닷속에는 아직도 침몰 원인을 밝혀주는 나머지 열쇠의 반쪽인 함수가 남아 있습니다. 함수와 한미의 절단 부위를 맞출 때 보다 정확한 침몰 원인을 밝힐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나머지 반이 없으니까 이게 만약 갖다